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이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덕막 높은 김진사댁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인심이 후하고 땅이 기름져서 대대로 농사가 잘 되었기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김진사댁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씨로 인해 근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경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안방을 지키는 노부인은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성품으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는 분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기력이 예전 같지 않자 가문의 유산을 며느리들에게 나누어 관리하게 하려 마음먹었습니다. 노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정갈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두 며느리를 불러들였고 마당에는 이미 집안의 종들이 숨을 죽인 채 노부인의 입에서 나올 중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그 엄숙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었으며 노부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큰 며느리 옥부는 명문가에서 시집와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눈치가 빠르고 일처리가 시원시원하여 평소에도 집안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절도 있게 걸어들어와 노부인 앞에 앉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이 가문의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의 비유를 잘 맞추기로 유명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자신이 가장 빛날 것이라 생각하며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욕심 섞인 긴장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 연화는 이웃 마을에서 수수한 차림으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으로 말수가 적고 행동이 조심스러워 집안 식구들에게 아직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낮은 자세로 옥분의 뒤를 따라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는 욕심보다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연화는 가문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 노부인의 가르침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어 따뜻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씨 가문이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기운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며느리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들이 이 집안의 기틀을 나누어 맡아 각자의 정성으로 가꾸어 보아라. 이 말 한마디에 옥분의 눈은 번뜩였고 연화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을 귀담아 들었답니다. 집안의 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누가 어떤 땅을 맡게 될지 내기를 하듯 속삭였고 대청마루 아래의 강아지조차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노부인은 옥분에게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 수만 평을 관리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그 땅은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고 매년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문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옥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어머니,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귀중한 땅을 맡겨주시니 가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풍작을 거두어 보답하겠습니다. 다말하고 공손히 대답하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주변에 있던 종들도 역시 큰 마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맡으시는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옥분의 어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평소보다 더욱 높게 솟아올랐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가을의 수확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노부인이 연화에게 내린 결정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뒷산 자락 아래에 버려진 채 15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메마른 우물을 관리하라는 황당한 지시였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조차 흉물스럽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곳이었고 바닥은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져 먼지만 날리는 쓸모없는 구덩이에 불과했기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답니다. 연화는 잠시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어머니의 뜻에는 반드시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어머니, 분부 받들겠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옥부는 연화에게 맡겨진 처참한 소임을 듣고는 속으로 비웃음을 참지 못하며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연화야. 어찌 그런 험한 곳을 맡게 되었느냐. 고생이 많겠구나 라고 위로하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종들도 연화 마님께서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신 게 분명하다며 뒤편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지요. 노부인은 며느리들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며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그저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소임을 다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연화는 노부인이 물러가신 뒤에도 한참 동안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소임을 되새겼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결코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놓인 빗자루와 바구니를 챙겨들고 곧장 뒷산으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종들은 참으로 마음씨 착한 마님이신데 어쩌다 저런 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답니다. 산길을 오르는 연화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길가에 핀 들꽃들이 그녀를 반겨주는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반드시 이 우물을 예전처럼 살려내겠노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뒷산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우물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하여 사방에는 거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우물 입구는 낡은 돌덩이들이 무너져 내려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탓에 우물 안쪽은 어두컴컴한 어둠만이 가득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메마른 바람이 부딪히는 쓸쓸한 소리뿐이었지요. 연화는 우물가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의 잡초를 하나둘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비록 가래펐지만 결단력이 느껴지는 힘찬 동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매일같이 뒷산으로 올라가 마른 우물을 청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비웃으며 저댁 막내 며느리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며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구덩이를 닦는다고 해서 없던 물이 생겨나겠느냐며 그녀의 노력을 헛수고로 치부했고 옥분조차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비단 옷을 매만지며 미련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이 늦도록 우물가에 머물며 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에 들러 시어머니와 식구들의 아침상을 정성껏 준비한 뒤 곧바로 우물가로 달려가 작업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옥부는 종들을 거느리고 비옥한 들판에 나가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풍족한 새참을 즐겼지만 연화는 마른 우물 곁에서 주먹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연화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마디는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맑고 단단해져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우물 주변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는데 연화는 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빗물을 받아 우물의 묵은 때를 닦아내며 기뻐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빗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머니께서 맡겨주신 곳이니 비록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나의 도리이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지독한 효부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비범한 분일지도 모르겠다며 마을에 내려가 연화의 기이한 행동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인 노부인은 연화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불러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옥분에게만 더 많은 곳간 열쇠를 맡기며 편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분은 신이 나서 집안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연화에게 가는 식재료나 물품들을 은근슬쩍 줄이거나 질 낮은 것으로 바꾸는 등 치졸한 괴롭힘을 일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옥분의 그런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껴 쓰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으니 그녀의 인내심은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연화가 사실은 귀양을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부터 시작해 노부인이 연화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그런 구실을 만들었다는 헛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선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몇몇 아낙네들은 몰래 연화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응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맡은 우물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옛날 그 우물의 물을 마시면 마을의 온갖 병이 낫고 땅이 더욱 비옥해진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였으나 15년 전 갑자기 물이 끊긴 뒤로는 잊혀졌습니다. 노인들은 가끔 담배를 피우며 그 우물이 다시 터지면 가문에 큰 복이 올 것이라고 속삭이곤 했지만 옥부는 그런 캐캐묵은 전설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오직 눈앞의 곡식과 재물에만 집착했습니다. 연화는 그 전설을 믿기보다는 그저 시어머니가 주신 숙제라는 마음으로 매달렸지만 우물을 닦을 때마다 가끔씩 지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묘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여름이 되었고 옥분이 관리하는 들판에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며 풍작을 예고하고 있었기에 옥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의 공적을 과시했고 연화는 그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홀로 뒷산 우물가에서 말라붙은 이끼를 긁어내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옥분이 즐거워하는 사이 하늘에서는 심상치 않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냄새가 예전과 다르게 건조하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차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조였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우물 바닥을 파내려 가던 중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이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는 등불을 밝혀 우물 안쪽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이끼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흙을 닦아내며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우물 벽면의 돌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물길을 보호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연화의 가슴은 설레임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더욱 힘을 내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옥분과 연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고 집안의 종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는 삭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친척들을 불러 모아 세력을 과시했고 연화는 여전히 이름 없는 꽃처럼 산속에 머물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이 대조적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주요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노부인은 여전히 안방 깊숙한 곳에서 침묵을 지키며 두 며느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집안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속에서 신령스러운 노인이 나타나 우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푸른 돌을 찾으라는 계시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신비로운 꿈의 내용을 일기에 기록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결과라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우물의 근원을 찾아가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확신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연화는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실은 성장의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연화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것을 빌미 삼아 연화가 요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노부인에게 고자질하며 그녀를 집안에서 쫓아낼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연화가 우물에서 무언가 불길한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거짓 증언을 종들에게 시켜 퍼뜨렸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연화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지요. 연화는 자신을 향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우물 바닥의 진흙을 파내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겉모습 뒤로는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옥분의 고자질을 묵묵히 듣고만 계셨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었기에 옥분의 탐욕과 연화의 진심을 조용히 저울질하며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부인은 가문의 미래가 단순히 기름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마음씨에 있음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인데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옥부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이렇게 김진사 댁의 첫 번째 갈등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메마른 우물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깨워줄 진정한 주인을 기다리며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부인은 두 며느리를 다시 한번 불러 모았고 이번에는 마을의 원로들까지 초대하여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니 집안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고 연화와 옥분의 운명이 갈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큰 상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화려한 가마를 준비했고 연화는 흙 묻은 손을 씻으며 단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했는데 그날 밤 뒷산에서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은은한 물소리가 대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연화의 귀에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일 편의 막이 내려갑니다. 날이 밝자 김진사 댁의 넓은 마당은 평소보다 더욱 소란스러워졌고 노부인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옥부는 아침 일찍부터 비단 옷감을 매만지며 자신이 오늘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 공표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거만함이 묻어났으며 종들에게 내리는 명령 소리도 여느 때보다 훨씬 날카롭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화려한 비녀를 다듬으며 연화야. 네가 고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세상 일에는 다 임자가 있는 법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마을의 탐욕스러운 먼 친척인 박서방이 소문을 듣고 슬그머니 집안으로 기어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에도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영악한 위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옥분의 처소로 은밀히 찾아가 굽실거리며 아짐에 소문의 노부인께서 막내 며느리에게만 특별한 보물을 숨겨둔 우물을 맡기셨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옥분의 마음속에 불을 질렀지요. 그는 옥분의 욕심을 자극하여 집안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심산으로 연화를 모함할 계획을 제안했고 옥분은 그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연화를 향한 질투심을 더욱 불태우며 위험한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곧장 뒷산으로 올라가 홀로 우물을 청소하던 연화에게 접근하여 짐짓 동정하는 척하며 연화 마님, 시어머니가 참으로 모질기도 하시지 어찌 이런 버려진 우물을 주셨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곁을 맴돌며 이 우물은 15년 전 저주를 받아 물이 말랐으며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가는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흉측한 소문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했지요. 하지만 연하는 박서방의 사악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법이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여 박서방의 입을 일시적으로 다물게 만들었으나 그의 음흉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연하가 맡은 우물에 귀신이 씌었다느니 그 우물을 건드리면 마을 전체에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박서방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평소 연화에게 호의적이던 안악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로 가는 길목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우물 근처로 놀러 가려 하면 부모들이 급히 불러세우며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니 연하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옥부는 이 상황을 즐기며 노부인에게 가서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연화 때문에 불안해하니 이제 그만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이 어떠냐며 은근슬쩍 연화를 쫓아낼 구실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이때 집안의 살림을 수십 년간 묵묵히 보살펴온 충직한 김노인이 연화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우물가로 다가와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김노인은 허리를 굽혀 연화가 닦아놓은 돌들을 어루만지며 마님, 세상 사람들의 말은 흐르는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믿을 것도 못 되니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나직하게 조언했지요. 그는 연화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 마음에 눈을 뜨고 기다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짧은 한마디는 연화의 지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그녀는 다시금 우물 바닥을 파내려 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기운은 박서방의 악의적인 예언이라도 맞춘 듯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늦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식을 줄 모르며 대지를 사정없이 달구어 놓으니 시냇물조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관리하던 그 비옥하고 기름진 땅들도 가뭄의 위협 앞에 서서히 노란빛으로 변해갔고 풍작을 장담하던 벼들은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말라가기 시작하여 옥분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요. 옥분은 급한 마음에 종들을 시켜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논에 대어 보았지만 뜨거운 지열은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켜버렸고 그녀의 자랑이었던 황금 들판은 점점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지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옥부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연화가 우물을 건드려서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화살을 돌리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화를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힘있는 장정들을 모아놓고 저 우물이 우리 가문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으니 당장 연화를 끌어내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려야 우리 눈에 물이 돌아올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았지요. 절박해진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말에 동요하여 내니와 삽을 들고 뒷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김진사댁 뒷산은 삽시간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험악한 전장으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고함과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우물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동안 보아두었던 푸른 돌 주위의 흙을 더욱 필사적으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흘렀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우물 바닥에 먼지 섞인 흙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오직 이 우물을 살려야 마을의 가뭄을 막을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손을 놀렸지요. 사람들의 그림자가 우물 입구를 덮치며 당장 나오지 못할까라고 소리칠 때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커다란 바위 틈새를 향해 정을 내리쳤고 그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 기이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결연한 눈빛과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고는 잠시 주춤하며 살기를 거두었는데 그녀의 모습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고귀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부는 뒤늦게 달려와 사람들에게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지 않고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사람들은 연화가 파놓은 우물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는 신비로움에 사로잡혀 발을 떼지 못했지요. 박서방은 당황하여 직접 우물 안으로 돌을 던지려 했으나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대지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천지신명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올라와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하고 단호하여 감히 누구도 입을 열어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옥분과 박서방을 매섭게 노려보며 이 미련한 것들아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어찌 이토록 사악한 짓을 꾸몄느냐라며 일갈하시니 옥부는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습니다. 노부인은 연하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셨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15년 전 가문의 선조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 잠시 봉인해둔 생명수임을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던 우물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고 노부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비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정말 물이 나오기는 하는 것이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이 틈을 타 다시 고개를 들고 어머니 보십시오. 아무리 파도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애는 그저 가문을 망치려는 요물일 뿐입니다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연화를 모함했지요. 연화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제가 닦아야 할 마지막 마음의 찌꺼기가 남은 듯합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우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박서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화가 우물 안으로 들어가자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려 획책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으나 김노인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놈아 네 탐욕이 마을에 목줄을 죄고 있음을 어찌 모르느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서방은 김노인을 밀치려 했으나 평소 힘없어 보이던 김노인의 소나귀 힘이 장사 같아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마을 청년들도 점차
연화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여 박서방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지요.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극에 달해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었고 모든 이의 시선은 연화가 들어가 있는 어두운 우물 바닥으로 향하며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물 안에서 연화는 꿈에서 본 푸른 돌을 드디어 찾아냈는데 그것은 거대한 바위 밑에 눌려 있어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지렛대를 이용해 조금씩 바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으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오직 시어머니의 믿음과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어 육체의 고통조차 잊은 상태였지요. 위에서는 옥분의 고함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연화는 그것을 명상 중의 소음처럼 멀리하며 오직 바위 너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수맥의 진동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옥부는 연화가 우물 속에서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정말로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노부인이 지팡이를 땅에 치며 기다려라,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노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발이 묶인 채 뜨거운 채약볕 아래에서 우물을 지켜보았고 옥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손톱을 만지작거렸는데 그녀의 화려한 옷은 이미 먼지에 더러워져 볼품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오를 지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고 메마른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지만 우물 주위의 긴장감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만등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연화가 파고 있는 우물 자리는 원래 이 마을의 용맥이 흐르는 곳으로 마음이 맑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물길을 열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며 옛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등 노인은 옥분을 바라보며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밑에 보물도 보지 못하는 법이니 이제 그만 탐욕을 내려놓고 연화의 정성을 빌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으나 옥부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여전히 증오심을 불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등 노인의 말에 동요하며 저마다 연화가 정말로 물을 찾아내기를 마음속으로 빌기 시작했고 공기는 점차 살기 어린 분노에서 간절한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바위 틈새에 지렛대를 깊숙이 박아넣고 온 체중을 실어 눌렀으며 그 순간 우물 깊숙한 곳에서 꾸르륵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바닥에 흙이 서서히 젖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어머니, 물입니다.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우물벽을 타고 올라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물가로 몰려들어 안을 들여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줄기가 조금씩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으며 옥부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서방은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군중 속으로 숨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그의 죄상을 눈치챈 청년들이 그를 붙잡아 노부인 앞에 무릎을 꿇렸고 그는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박서방에게 가문을 이간질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는 하늘이 벌할 것이라며 그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향해 침을 뱉으며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냈지요. 옥부는 자신의 동조자가 잡혀가자 두려움에 몸을 떨며 노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으나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내 죄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것이니 나중에 엄히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 바닥에서는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여 연화의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녀는 맑고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떠서 한 모금 마신 뒤 그동안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녀의 모습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여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지요. 사람들은 연화가 건네준 물을 나누어 마시며 갈증을 달랬고 그 물맛이 꿀보다 달고 시원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며 메말랐던 산자락에도 생기가 도는 듯 바람마저 상쾌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옥분의 논에서 일하던 종들이 달려와 가뭄이 너무 심해 땅이 갈라지다 못해 이제는 불길이 이는 듯 뜨겁다며 울상을 지었고 옥분은 다시 절망에 빠져 자신의 논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그곳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분은 비옥한 땅만 믿고 정성을 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물을 파괴하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기에 그녀의 울음소리는 메마른 들판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지요.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간청하기를 어머니. 형님의 논도 우리 가문의 소중한 자산이니 이제 우물물이 터졌으니 그 물을 형님의 논까지 끌어다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비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노부인은 연화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그래. 너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진정 가문을 살리는 기둥이로구나라고 칭찬하셨고 즉시 장정들을 시켜 우물에서 마을논까지 물길을 내는 대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물길을 파기 시작했고 옥부는 연화의 용서에 부끄러움과 회한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련은 연화의 인내와 자비로 인해 희망의 불씨로 바뀌어 갔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길을 내는 과정에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옛 비석의 파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그 비석에는 이 우물이 멈추었던 이유와 다시 터졌을 때 지켜야 할 가문의 규율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흥미를 더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비석의 내용을 해독하며 이것은 조상님들이 남기신 경고이자 축복이니 우리가 이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시 물이 마를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물을 얻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은혜와 조상의 지혜를 배우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연화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치고 노을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때 우물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드디어 옥분의 논을 거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갈라졌던 땅들이 물을 머금으며 생기를 되찾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물길을 돌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었고 옥분도 연화 곁으로 다가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화해의 몸짓을 보였지요.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선명하게 흐르며 지상의 생명수와 조화를 이루었고 김진 사댁의 갈등은 시원한 물줄기에 씻겨 내려가듯 평온한 밤의 정적 속으로 잦아들며 제2편의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물이 솟구치기 시작한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생동감으로 가득 찼으나 여전히 대지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뒷산 우물가로 향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칠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우물가에 도착하자 밤새 차오른 맑은 물이 달빛을 머금은 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신령스러운 용의 눈동자처럼 신비롭고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고, 산새들도 그 맑은 물줄기를 반기듯 우물 주변을 맴돌며 청아한 노랫소리를 들려주며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항아리와 양동이를 들고 산길을 줄지어 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가뭄으로 인한 수심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물을 길어가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이 물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도구가 아니라 가문의 정기를 되찾는 귀중한 증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차례를 지켜 물을 받아가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면서도 우물바닥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의 거친 손길에 훼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우물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정성어린 태도에 감복하여 평소보다 질서정연하게 행동했고, 우물가에는 오랜만에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 오가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답니다. 큰 며느리 옥부는 자신의 화려했던 논밭이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방 안에서 며칠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깊은 수심과 자책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 동서가 가문의 보물인 생명수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탐욕이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곤 했지요. 옥부는 창틈으로 보이는 연화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보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의 화려했던 방 안은 이제 무거운 정적과 한숨만이 가득한 쓸쓸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으며, 그녀의 마음은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우물물이 터져나온 이후로 마을 뒷산의 형세가 변하고 밤마다 정체 모를 불빛이 우물 주변을 감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조상님들의 영혼이 기뻐하는 징조라 했으나, 또 다른 이들은 15년 전 묻어두었던 가문의 비밀이 드러나려 하는 전조라며 수군거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지요. 연화는 이러한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물 주변을 정리하던 중 우물 벽면 깊숙한 곳에서 이끼에 완전히 덮여있던 작은 돌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가문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15년 전 우물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닥칠 파장을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하가 발견한 돌판에는 15년 전 가문의 어른들이 마을의 공동 자산이었던 비옥한 땅을 가문의 소유로 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과 그 죄책감에 우물물을 스스로 봉인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진사 가문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지금 옥분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원래는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지요. 연하는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이에게 알려 바로잡아야 할지 갈등하며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우물물은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때때로 흐려졌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하며 그녀의 결단을 재촉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안위도 중요했지만 정직하지 못한 풍요는 결국 다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대원로인 만득 노인이 연화를 은밀히 불러 15년 전의 일을 아느냐고 물으시며
그녀의 정직함을 시험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눈빛에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읽어냈고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것만이 이 우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일깨워 주었지요. 연화는 노인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발견한 비석의 조각들을 정갈하게 닦아 대청마루에 올려두었고 시어머니인 노부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식어내렸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노부인을 찾아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어 노부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우물을 닦으며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잊고 있었던 해묵은 빚이었습니다. 라며 돌판에 새겨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지요. 노부인은 연화의 말을 듣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으나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깊은 한숨이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노부인은 사실 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가문의 체면 때문에 외면해 왔던 것이며 이제 막내 며느리의 정직함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구나. 내 미처 용기 내지 못한 일을 네가 해주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순리대로 돌려놓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연화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했으며 그녀는 시어머니의 용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하지만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옥부는 자신의 유일한 권력 기반인 비옥한 땅이 마을의 소유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다시 한번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돌판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둠이 내리길 기다려 우물가로 몰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각에 옥부는 망치를 품에 숨긴 채 뒷산 우물가로 올라가 연화가 보관해둔 돌판을 깨뜨리려 시도했으나 그 순간 우물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옥부는 갑작스러운 물의 위세에 놀라 뒤로 넘어졌고 우물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주위를 감싸며 그녀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지요. 놀란 옥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깨어난 연화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옥분의 비루한 계획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옥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고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망치는 그녀의 뒤틀린 욕망의 상징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넘어져 있는 옥분에게 다가가 조용히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형님, 부서진 돌은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깨진 사람의 마음은 보수하기 힘든 법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태도의 옥부는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행동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동안 가문이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숙연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이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노부인은 사람들을 향해 내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가문의 결단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시며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셨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우물가로 정중히 초대하여
자신이 발견한 돌판의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15년 전의 잘못된 일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흘러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연화의 용기 있는 고백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며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지요. 연화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가문이 얻었던 수익을 마을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환원하겠다는 노부인의 뜻을 함께 전달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렁였으나 연화의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고는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가문의 결단을 존중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난 직후 신기하게도 우물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풍부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가문의 해묵은 죄가 씻겨 내려간 뒤에 찾아온 진정한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물은 우물 정자 문양을 그리며 사방으로 뻗어나가 메말랐던 논바닥을 적셨고 사람들은 그 장관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수라며 기뻐했지요. 옥부는 군중의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땅이 사실은 모두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장소로 변모해갔고 연화는 그 변화를 이끈 등불 같은 존재로 모두의 가슴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의 재산이 실제로 환원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날카로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러한 불신조차 자신의 정성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매일같이 마을 장부와 땅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힘든 작업에 착수하여 투명함을 증명하려 애썼지요. 그녀는 마을 원로들과 머리를 맞대고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지 의논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힘없는 소작농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자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헌신적인 태도는 결국 가장 완고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여냈고 마을에는 비로소 의심 없는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하여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연화는 또한 우물가에 작은 정자를 지어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쉬어갈 수 있게 했으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소박한 서당 역할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오는 아낙네들에게 단순히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해주는 등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우물가는 이제 단순히 물을 얻는 곳을 넘어 마을의 정보가 교류되고 정이 쌓이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발전했으며 연화의 이름은 마을을 살린 은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옥분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연화를 도와 우물가 정자를 청소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다시 한번 큰 비가 내릴 기미가 보였으나 사람들은 예전처럼 가뭄이나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연화가 물길을 미리 잘 정비해둔 덕분에 어떤 천재지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는 며칠 동안 시원하게 쏟아져 대지를 충분히 적셨고 연화가 관리하던 우물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도 들판에 나가 춤을 추며 풍년을 기원했고 연화와 옥부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고 가문에는 진정한 자매애와 화목함이 깃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두 며느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가문의 상징인 곡간 열쇠를
연화와 옥분에게 나누어 주며 공동으로 집안을 운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너희들의 지혜로운 처신을 지켜볼 터이니 앞으로도 우물물처럼 맑고 끊임없는 정성으로 가문을 이끌어 다오라고 당부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연화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형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했고 옥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김진 사댁의 명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존경으로 다시금 마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온 듯한 마을의 타지에서 온 일단의 상인들이 나타나 우물물의 신비한 효능을 듣고 그것을 독점하여 팔아보겠다는 검은 제안을 해오면서 또 다른 시련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거에게 그 말을 내밀며 노부인을 유혹하려 했으나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 물은 조상님들이 마을 사람 모두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일갈했지요. 상인들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우물 주변을 서성였지만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물을 지키는 경비대를 조직하여 그들의 접근을 막아냈으며 마을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화는 이 사건을 통해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가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상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물가 돌판 옆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새로운 비석을 하나 더 세우고 매달 정기적으로 마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주인인 우물을 만들고자 했으며 물을 사용하는 양을 조절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수칙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했지요.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으나 연화의 진정성 덕분에 큰 마찰 없이 정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에 더욱 성실히 농사에 매진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생산성은 오히려 예전보다 높아졌고 가난한 이가 없는 풍요로운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인근 마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옥부는 연화의 이런 혁신적인 활동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권위와 재산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절실히 느끼며 점차 연화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관가와의 복잡한 땅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연화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집안 내부의 살림을 꼼꼼하게 보살펴 연화가 마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지요. 두 며느리의 완벽한 조화는 집안의 가풍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노부인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손주들을 돌보며 노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녁 노을은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감싸며 축복의 기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물이 터진 지 한 해가 지나고 첫 수확을 앞둔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특별한 우물제 준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높이는 행사를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겸손한 자세로 제의 제주를 맡기로 했고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이어갔지요. 옥부는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과일과 떡을 직접 장만하며 정성을 보였고 연화는 우물물을 떠서 정갈하게 올릴 그릇을 닦으며 조상님들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용기에 다시금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 전날 밤 연화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닦았고 우물은 여전히 고요하고 깊은 울림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듯 했습니다. 제사가 열리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물가에 모여들었으며 연화가 정성스럽게 쓴 축문을 낭독하자 하늘에서는
은은한 무지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충문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참회와 앞으로의 공생에 대한 다짐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제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지요. 옥부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일일이 사과와 인사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부인은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이제 가문의 미래는 이 두 아이 덕분에 영원히 밝을 것이라며 안도하셨습니다. 연화는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물물 한 모금을 다시 떠서 마시며 자신이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겠노라 스스로와 약속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메마른 우물을 맡았을 때 절망도 했었으나 그 고난이 사실은 자신을 담금질하고 마을을 구하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손으로 마을의 희망을 일궈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화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연화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녀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찬사와 축복은 향기로운 가을바람을 타고 온 들판으로 퍼져나가며 제3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을의 큰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김진 사댁의 넓은 마당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게 빗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갈등이 씻겨 내려간 뒤에 상쾌한 흙내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소라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물에서 솟아나 물길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만이 마당 구석구석을 채우며 집안의 새로운 기운을 북돋워주고 있었지요. 노부인은 일찌감치 일어나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의 원로들과 이웃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가문의 비밀을 털어낸 자의 홀가분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진사댁 대문을 들어서며 어제의 감동을 되새겼고 오늘 있을 공식적인 선언을 기다리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서로에게 건네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노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서 마당 가득 모인 이들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니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노부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그녀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5년 동안 우리 가문이 마을의 공동 재산인 기름진 땅을 독점해온 것은 조상님들의 큰 잘못이었으며 이를 묵인해온 나 또한 죄인이라고 만천하에 고백하셨지요. 그녀의 고백은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보다 정의를 택한 노부인의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동안 숙연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노부인은 이어 오늘부터 그 비옥한 땅의 절반을 마을의 공동 경작지로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겠노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나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옥분이 방 안에서 나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온 곳간 열쇠와 장부들이 가지런히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참회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갈라진 목소리로 제가 눈앞의 재물에 눈이 멀어 동서를 시기하고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려 했던 죄를 깊이 뉘우칩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지요.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이제 소박한 무명옷으로 바뀌어 있었으나 그 모습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진실해 보여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사과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마을 대표에게 건네며 이제 이 땅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제 마음도 비로소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사과와 노부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고 일부 노인들은 가문의 해묵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마당은 순식간에 화해와 기쁨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평범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지요.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이제 이 우물은 우리 집안만의 것이 아니니 언제든 오셔서 물을 길어가고 마음을 나누시라며 밝은 웃음으로 권유했고, 사람들은 연화를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칭송했습니다. 이로써 김진사댁의 분쟁은 완전히 종식되었고, 마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며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마을을 이간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박서방은 노부인의 추방령에 따라 짐을 싸서 마을 어귀를 떠나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도 비참해 보여 탐욕의 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향해 가벼운 돌을 던지며 다시는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고, 박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산 너머로 사라졌으니 그가 남긴 나쁜 소문들도 바람에 씻겨가듯 사라졌지요. 그의 퇴장은 마을의 낡은 악습이 제거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부정직한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메말랐던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준비를 마친 듯 흙먼지 대신 싱그러운 생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큰 행사가 마무리되자 집안의 식모들과 일꾼들은 서둘러 큰 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 국수를 삶기 시작했으며, 구수한 멸치 장국 냄새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옥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채소를 다듬고 고명을 올리며 일꾼들과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해 보여 보는 이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지요. 연화는 우물물로 빚은 식혜를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갈증을 달래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청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앉아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근심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잔치는 저녁까지 이어졌으나 누구 하나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이 없이 오직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말들만이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노부인은 잔치 중간중간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충을 들어주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소외된 가정의 형편을 꼼꼼히 메모하며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곁에는 늘 연화가 머물며 세심하게 보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이 예전의 권위를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하였으며, 이제는 이 가문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마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땅의 배분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결속을 가져왔으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직과 양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인지를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잔치는 평온하게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김진사댁 식구들은 모여 앉아 남은 음식을 나누며 조촐한 뒷정리를 시작했는데, 옥부는 연화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동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어 정말 미안하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옥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형님, 지난 일은 우물물에 다 흘려보냈으니 이제는 앞날만 생각하며 함께 가문을 이끌어가요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부인은 이제야 내가 죽어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서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두 며느리의 손을 포개어 잡고 가문의 화목을 당부하셨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진 우물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가문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샘이 되었으며 그 물줄기는 밤새도록 고요하게 흐르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연하는 옥분과 함께 우물가로 나가 내일 마을 눈에 대어줄 물길의 수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가올 가을 수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집안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곡식의 저장법과 유통에 대해 조언했고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평한 배분 방식을 제안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두 며느리의 땀방울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가문의 평화를 축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려와 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내일의 활기찬 노동을 준비했고 김진사 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게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물길을 따라 걸으며 혹시라도 물이 새거나 막힌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마을 전체의 안녕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희망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마님 덕분에 올 농사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했고 연화는 그것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 덕분이라며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지요. 메말랐던 눈바닥은 이제 촉촉하게 젖어들어 벼포기마다 푸른 빛이 선명해졌고 마을 전체가 생기가 도는 초록빛 바다처럼 변해가니 지나가는 구름조차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머물다 가는 듯했습니다. 연화의 정직함이 일궈낸 기적은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을 마실 때마다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마음도 맑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집안의 곡간을 정리하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묵은 쌀들을 꺼내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상가에 나누어주는 일을 자처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속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팔아 마을 약방에 약재를 기부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버리고 진정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인으로 거듭났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옥분의 변화를 반신반의했으나 그녀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며 점차 진심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옥분은 마을의 든든한 안주인이자 어른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옥분의 이런 변화를 가장 기뻐하며 진정한 유산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준 연화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자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연화가 관리하던 우물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마을의 수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의 수확량이 예년의 배가 될 것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연화와 옥부는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눌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요. 가문은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김진사 댁이라는 이름은 정직과 화합의 대명사가 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가을바람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했고 마을은 이제 굶주림과 갈등이 없는 진정한 낙원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적으로도 연화와 옥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권력을 나누어 행사했기에 하인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이 사라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명절날처럼 항상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대소사에서 손을 떼고 마당의 꽃들을 가꾸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여생을 즐기셨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안방 너머까지 청아하게 울려 퍼졌지요. 연화는 가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처음 시집와서 메마른 우물을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을 떠올리며 웃음 짓곤 했는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소중한 평화도 없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맑은 물처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학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들판으로 새참을 직접 날랐는데 보리밥과 시원한 된장국을 건네며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대지의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농부들은 연화마님이 직접 오시다니 올해 농사는 정말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라며 기뻐했고 들판에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수학의 고단함조차 축제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지요. 옥분도 집에서 부지런히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챙겨 보내며 농사일에 힘을 보탰고 두 며느리의 정성 덕분에 마을의 수확은 여느 해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들판에 가득 쌓인 탱가리들은 마을의 풍요를 상징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추수 후의 넉넉함으로 가득 차 서로를 배려하는 훈훈한 정이 넘쳐났습니다. 추수가 끝난 마을 광장에서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가 다시 한번 열렸고 이번에는 노부인이 직접 술을 빚어 사람들에게 돌리며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문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뱅과리와 북을 치며 풍년가를 불렀고 연화와 옥부는 마을 여인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신분과 격식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잔치의 열기는 밤늦도록 식을 줄 몰랐으나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즐겼고 연화는 우물가에 등불을 밝혀 사람들의 귀갓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지요.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은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며 축복의 기운을 전했고 김진사댁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오며 행복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연화는 옥분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 마을의 수리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를 만들 계획을 논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옥부는 이제 연화의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하며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 가문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지요. 노부인은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이제 우리 집안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았고 우물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는 마치 가문의 심장 소리처럼 건강하고 힘차게 울려 퍼지며 밤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우물가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문의 내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연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진리를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자 했으며 아이들은 연화를 존경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우물가는 이제 배움의 장이자 놀이터가 되었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우물물의 정수와 어우러져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찬 교양곡이 되어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옥분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을 나누어 주며 사랑으로 대하니 아이들은 옥분을 인자한 큰어머니처럼 따랐고 집안은
늘 아이들의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짚으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물길이 얼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 세심한 관리로 겨울나기를 준비했으며 그녀의 철저한 대비 덕분에 마을은 겨울에도 식수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우물물을 마시며 연화의 정성을 떠올렸고 집집마다 김장 김치를 담그며 서로 나누어 먹는 풍습이 더욱 돈독해져 마을의 유대감은 날로 깊어만 갔지요. 옥부는 가난한 이웃들이 겨울 추위에 떨지 않도록 손바지와 택감을 넉넉히 지원하여 마을에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피는 자비로운 안주인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깃발처럼 고요한 겨울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노부인으로부터 가문의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받았는데 그 안에는 15년 전 우물을 봉인했던 마지막 열쇠와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네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노라라며 가문의 대계를 연화에게 완전히 위임하셨고 연화는 겸허한 자세로 그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며 가문의 명성을 더욱 빛내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녀는 그 보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내놓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무욕함과 대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그런 연화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자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마을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선언하여 두 며느리의 선행은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은 계층과 빈부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마른 우물을 생명수로 바꾼 연화의 인내와 정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마을의 보물로 여겼고 연화와 옥부는 친자매보다 더 깊은 우애로 집안을 돌보며 백년 가약보다 더 단단한 가문의 결속을 유지해 나갔지요. 겨울밤 우물가에 내리는 눈송이들은 우물의 온기에 녹아 맑은 물이 되었고 그것은 고통을 씻어내고 희망을 꽃피우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듯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요새가 되었으며 연화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소중한 유산이 되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으며 제4편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오자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작년에 뿌린 화합의 씨앗들이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우물가에 모여 맑은 물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변함없는 미소로 이웃을 맞이하는 연화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직접 바가지를 들어 노인들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며 진정한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했기에 마을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물물은 신기하게도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맑고 풍부하게 솟아올라 가뭄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내 주었으며 마을은 이제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기운이 넘쳐흐르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옥부는 이제 예전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연하와 함께 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는 일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비옥한 땅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구는 공동의 터전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을 맛보았지요. 옥부는 가끔 연화의 손을 잡고 동서 내가 그때
그 메마른 우물을 맡았더라면 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지 못했을 거야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깊은 우애는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김진사 댁은 이제 주종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위하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고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나와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팻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며 여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상징이었던 낡은 장부들을 모두 불태우고 대신 연화와 옥분이 새로 작성한 화합의 가계부를 보며 우리 가문이 이제야 진정한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잡았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며 안도하셨지요. 노부인은 가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맛있는 떡을 나누어 주며 사람이 땅을 돌보면 땅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마음을 돌보면 하늘이 복을 내리는 법이다라는 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였던 근심의 주름들은 이제 인자한 미소 뒤로 숨어버렸고 김진사 댁의 최고 어른으로서 누리는 위엄은 권력이 아닌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고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찾아낸 우물을 생명수 우물이라 부르며 그 주변을 정성스럽게 단장하여 마을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여겼고 해마다 봄이 되면 우물가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 가문의 은혜에 보답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찬사에 손사래를 치며 이것은 오직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여러분의 정성이 모인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공을 모두에게 돌리는 성숙한 자세를 보였지요. 그녀는 우물가에 핀들 꽃 하나도 함부로 꺾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법을 실천했고 이러한 연화의 모습은 마을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의 도덕적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전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노을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김진사 댁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피어올라 식구들의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옥부는 직접 장독대에서 묵은지를 꺼내어 썰고 연화는 우물물로 깨끗이 씻은 산나물을 무치며 저녁상을 준비하는 손길이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명인들처럼 부드럽 경쾌하게 움직였지요. 두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가문의 내일을 걱정하기도 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은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듯 천장으로 높이 솟아올랐고 부엌대기 아이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돕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노부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고기 반찬을 올려드리고 옥부는 시어머니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우며 효심을 다했고 노부인은 두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지요. 식사 도중 노부인은 연화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 손이 우리 가문과 마을을 살린 보배로운 손이로구나라고 말씀하시니 연화의 눈시울은 붉어지고 옥분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밥상 위로 오가는 말들은 꿀보다 달콤했고 식구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한 마음의 만찬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연화는 남은 음식들을 정갈하게 싸서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잠자리를 살피고 밤사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문단속을 도와주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받은 노인들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마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글썽였고, 연화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곧 마을의 복입니다라고 답하며 위로했지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 돌아오는 연화의 앞길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밝혀둔 초롱불들이 환하게 비추어 주었으니 그녀가 베푼 선행이 다시 빛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오는 감동적인 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확신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옥분과 함께 마당 한편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동서, 예전에는 저 달이 나만 비추길 바랐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를 비추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경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형님, 달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듯 우리 마음도 우물물처럼 맑고 넓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라고 화답하며 차양을 음미했습니다. 두 여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두 그루의 든든한 나무가 서로를 지탱하며 가문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강인하고도 아름답 느껴졌습니다. 이때 집안의 충직한 일꾼인 김노인이 다가와 내일은 우물가 주변의 나무를 전지하고 물기를 더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연화는 노고를 치하하며 일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집을 더 크게 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사람의 편안함이 곧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기에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는 종들이 가문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옥분도 자신의 장신구를 정리하여 얻은 자금으로 일꾼들의 겨울옷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힘을 보탰고, 이러한 주인들의 배려에 김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김진사댁의 경영 방식은 이제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 가문의 창고는 늘 넉넉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뒷산에서 들려오는 솔바람 소리와 우물물 흐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우는 평화로운 시각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들러 물의 수위를 확인하고 물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져내며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기를 기원하는 정성을 보였지요. 그녀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15년 전 메말랐던 이 자리가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직한 땀방울 덕분이었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연화의 기도는 밤이슬이 되어 우물가 풀잎마다 맺혔고, 우물은 깊은 울림으로 그녀의 성실함에 화답하듯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서 맑은 기운을 끝없이 뿜어내며 밤의 안녕을 지켰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연화는 안방에 들러 노부인의 이부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하루를 따뜻하게 마감해 드리는 효성을 다했습니다. 노부인은 연화의 손길을 느끼며 얘야, 너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내 생애 가장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쉬거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건네셨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방을 나왔으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옥분과도 따뜻한 눈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우물가를 지키는 작은 초롱불만이 남아 마을의 수호등 역할을 수행하니 김진사 댁의 밤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평온함 속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 누워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처음 이 집에 시집오던 날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메마른 우물을 맡았을 때의 막막함을 차례로 떠올리며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고난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상처는 아물고 나면 훈장이 된다는 옛말처럼 그녀에게 닥쳤던 시련들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배웠고 옥분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운명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해졌으며 그녀의 꿈속에는 맑은 우물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그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찬란한 광경이 펼쳐져 그녀의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이제 불이 꺼지고 굴뚝의 연기도 잦아들었으나 대지는 낮 동안 머금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잠든 생명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다음 날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마을 논밭을 지나 시내로 흘러가며 잠자는 물고기들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었고 그 소리는 마치 대지가 부르는 나직한 자장가처럼 들려와 사람들의 깊은 잠을 유도했지요. 누구 하나 굶주리지 않고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는 이 평화로운 밤은 연화의 정직함이 일궈낸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선물 속에서 단잠을 자며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정적 속에서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물물처럼 가문의 복과 마을의 평화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고요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상쾌한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고 그녀는 기분 좋은 가벼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 물 한 바가지로 목을 축이며 조상님들께 오늘 하루도 마을이 평안하기를 빌었고 그 순간 우물물 위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신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이 가문과 마을에 내리는 축복의 징조라 생각한 연화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우물을 닦았고 그녀의 정성은 이른 아침물을 기르러 온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맑은 눈빛을 보며 자신들도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했고 마을은 다시 활기찬 아침의 활력으로 채워지며 행복한 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이제 가문의 모든 권한을 공식적으로 연화에게 물려주며 자신은 가문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가르침만을 주기로 선언하셨고 이는 마을 전체의 큰 경사로 받아들여져 다시 한번 축하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옥부는 연화의 취임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의 보석들을 내놓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큰 배움터를 짓는 데 써달라고 제안하여 가문의 자선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지요. 연화는 취임사에서 우리 가문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니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나누고 또 나누겠다라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방이 되었고 가문은 이제 부의 상징을 넘어 덕의 상징으로 추대되어 길이길이 전해질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진사 댁의 우물물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뭄이 심할 때일수록
더욱 맑고 시원한 물을 내어주어 인근 고을의 사람들까지 구제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후세에까지 전해집니다. 연화와 옥부는 늙어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우물가를 산책하며 지난날의 소중한 기억들을 후손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정직과 화합의 교과서가 되어 마을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지요. 노부인은 평온한 모습으로 천수를 누리다 잠들 듯 떠나셨지만, 그녀가 남긴 가문의 정신은 두 며느리에 의해 더욱 찬란하게 꽃피어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지켜주었습니다. 산골 마을 김진사댁의 메마른 우물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지만, 그 우물이 가르쳐준 진실의 힘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직하게 속삭여줍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고, 들판의 곡식들도 고개를 숙인 채 대지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니, 이제 근심은 모두 우물물에 흘려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꿈길을 걸으셔도 좋습니다. 연화가 매일 아침 정성껏 닦던 그 우물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밤 맑게 씻겨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진사 댁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여러분의 침실까지 전해져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해드린 이 옛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등불을 끄고 깊은 잠 속에서 가문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우물 하나를 남겨두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하니,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연화의 인내와 옥분의 용기, 그리고 노부인의 지혜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가문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과 평안이 깃들기를 빌며 이제 고요한 어둠 속으로 편안하게 스며드십시오. 밤새 흐르는 우물물 소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면 거짓말처럼 모든 고민이 사라진 맑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메마른 우물에 물이 터져 나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곧 찬란한 축복의 샘물이 솟구쳐 오를 것이니 이제는 평온하게 쉬실 시간입니다.